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경남 의령의 한우산에 풍력발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발 740m를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한우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아닌 바로 미니벨로 전기 자전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를 볼까요? 한우산 5.7km 그리고 자굴산 5km. 한우산하고 자굴산하고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년암이 2.3km인데요. 사실 이 자전거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이러한 굉장히 급경사를 사실 타고 올라가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니까 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집중호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비가 내리게 되면 영상 촬영한 만큼만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삼설리 미니벨로거든요. 500W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 그러고요. 지금은 5단, 그러니까 맥시멈의 파워로 놓고 기아는 7단을 놓았어요. 지금 모터의 맥시멈이 5 최강이죠. 그리고 기아는 최고로 편한 기아로 지금 7단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네요. 그렇다 해서 뭐 아주 편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딱 페달링을 하니까 운동이 된다 싶을 정도로 힘이 주어지네요. 이 정도의 급강사라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측으로 자굴산 백년암, 대한불교 조계종,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백년암이고요. 제가 이 자굴산을 좀 우습게 봤네요. 배터리 충전을 제대로 안 해 놓아서 이제 2칸 남았는데요. 2칸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도 1013. 이 걱정했던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비만 안 내려주면 정말 멋진 하이킹이 될 것 같은데 비가 내리더라도 오후 4시부터 내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우리 경남지방에 오후 4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슬비가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들께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하느님께 비를 좀 홀딩해 달라고 기원을 해봅니다. 자굴산로 1111, 경사로 10%입니다. 안전속도 20km. 20km가 뭐예요? 지금 8km로 가고 있습니다. 새소리 이쁘죠? 연수원 정상 백년사 0.6km. 이슬비가 조금씩 더 굵어지네요. 비가 안 올 확률이 10%, 올 확률이 90%. 자굴산 자연휴양림이 600m 남았네요. 구름이 점점 더 자굴산과 한우산에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네요. 조금만 비야 참아라. 비는 이슬비가 안 내리는 건 아닌데요. 아까보다는 비줄기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이제 평지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전거를 접어서 차에 실으면서 아마 이 기아가 밑에 눌렸나 봐요. 이게 껴가지고 꼼짝을 안 하네요. 저도 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르막은 경험이 처음이라서 앞으로 장비를 좀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일단 이 칼로 이걸 어떻게 한번 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인을 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체인은 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잘 돌아가는지를 한번 타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원을 켜고, 아유, 2칸밖에 안 남았네. 이 2칸 가지고 저곳에 있는 풍력 발전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도 전기를 아껴 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로 5단으로 해놓고요. 스타트 해볼게요. 자굴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은 휴장이고요. 소형 중형 1일 주차 요금이 2,000원이네요. 2,000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굴산 자연휴양림. 자, 계속 올라가 볼게요. 이곳은 쇠목재입니다. 대이면 등산 있고, 자, 그런데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갈 때야 그냥 힘으로 내려간다 하지만은 아직 올라야 할 길이 많은데, 참, 이 걸어서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쇠목재에는 도착을 했는데요. 자굴산 하루산 등산로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목재에 통과를 하시게 되면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이곳에 볼일을 보시면 됩니다. 남명숲길이라고 이곳에 안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남명 조식 선생은 28배 고향 합천 삼가에서 아버지 3년상을 치른 뒤 경남 의령 자굴산에서 학문에 정진했다고 한다. 자굴산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한 남명 선생은 2년 가까이 자굴산에서 생활하며 공부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다고 한다. 아, 그렇네요. 저 위쪽에 쇠목재, 둔배기, 먼당, 가불전망대, 중봉 사거리, 내조 전망대, 신선대, 절터샘, 썰해봉 사거리. 참 그죠? 우리 썰해봉, 그 다음에 중봉, 둔배기, 우리 고향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자, 이제 이 녀석 미니벨로의 배터리는 이제 바닥이 다 됐고요. 아직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좀 남았는데, 자, 비가 온다는데 위에 올라가서 도깨비를 찍어야 되는데 어쩔까 갈등이 생기네요. 의령의 명산인 자굴산은 국류의 한우산과 가래의 응봉산, 용덕의 싱덕산과 이어져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맥 전체의 형상이 마치 황소를 닮았다고 하여 자굴산이 황소의 머리, 동남으로 길게 뻗은 한우산과 응봉산의 산줄기가 몸통이며 신덕산이 엉덩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한우산인데요. 사실 그 한우할 때 한우가 소가 아니고 찰 한자예요. 찰 한자. 찰 한자에 비우자. 그렇습니다. 참 갈등이네요. 그죠? 일단 걸어서 올라가 봐야 되는 건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물쇠를 여러분 채웠습니다. 이 조그만 꼬맹이에다 자물쇠를 채웠다는 뜻은 뭐죠? 산으로, 정상으로 걸어가 보겠다는 얘기죠. 자, 한우산 정상을 향해서, 자, 만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자굴산 입구. 오른쪽으로 가면 신절리 4.9km, 자굴산 1.6km, 한우산 2km. 저기 팔각정 보이시죠? 최소한도로 저기까지는 가야 도깨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산길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도로로 올라가면 금방 가는데, 이 미니벨로가 배터리가 방전됐으니 천상 오른쪽 산길로 가서 쇠목교를 거쳐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 찻길을 따라서 못대가리 없는 길을 갈 것이냐. 어쩔 수 없네요.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단 거리인 그냥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찻길은요, 그 공사 담당자분께서 차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문을 열길래 찻길로 좀 갈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네요. 천상 쇠목제를 통과해서 도깨비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많이 헤매네요. 방금 갔던 그 길은 자굴산 가는 길이고요. 한우산에 가려면 이 쇠목제를 밑으로 통과해서 왼쪽 등산로로 가야 되네요. 이런 산에 만일 돌탑이 없다면 서운하겠죠. 한우산 등산로 입구에도 이렇게 돌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돌탑은 원래 이거를 세워놓고 나서 일부러 했나? 세면을 발라놨는데 여기다 돌을 갖다 놨네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예쁜 돌이 있을 리가 없겠죠. 자, 경남도의 중심 부인 의령군의 진산인 자굴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정기를 영원히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산로 입구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채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등산로 입구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송이네요, 그죠? 소나무가 붉은색이죠. 보통 해송, 바닷가에 이런 소나무들이 많은데 솔방울들이 굉장히 많이 맺혀 있네요. 소나무 뒤편으로는 상수리나무가 아니고 토종 도토리 아닙니까? 야, 토종 도토리, 한국산 도토리가 이렇게 크나? 가만히 있어봐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은 상수리나무, 마치 M16처럼 생긴 것은 우리 토종 도토리인데요.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갔네요. 부산의 좋은 산악회, 이곳은 베트남, 그죠? 사람바이 사람들. 전주 다정 산악회 멀리서 다녀가셨고요. 대구 남원 살방살방, 이쁘네, 그죠? 살방살방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렇게 가볍게 걸음을 걷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할까요? 이곳에 이거 열매인데 보자. 똘복숭이네. 자그마나 이쁘네. 비가 오려고 잔뜩 지금 찌푸려 있습니다. 이 전기자전거를 비를 맞춰도 되는 건지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맞히지 말라고 돼 있는데, 홍이 성원 삼거리가 0.7km. 와, 도깨비 숲이 1.2km인데요. 비를 안 만나고 그곳까지 도착을 하고 무사히 촬영을 할지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데크길이네요.
젠피나무. 이 젠피 요 열매 우리 경상도에서는 추어탕에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요, 이렇게 하나 따서 손으로 비비면서 코에 이렇게 맡으면요, 힘이 나요. 힘이 많이 나고요. 그러지는 않죠. 뭐 이거 냄새 맡았다고 힘이 많이 날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죠.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어요.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것이 일반 소나무하고 다른 해송 같기도 해요. 두꺼비네요. 와, 두꺼비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혹시 이거 징그럽게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 잘 가자. 나무 이파리 색깔하고 똑같네, 그죠?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이 안개가 쫙 이렇게 밀려오더니 이제는 지척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홍인송원 삼거리가 600m에 아직까지 철쭉설화원 도깨비 숲이 1.1km인데요. 이 좌측으로 가는 길이 소나무 생태 숲길인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놨네요. 여러분들 소나무 숲길의 효능을 같이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소나무 숲에 있을 때 어떠한 그러한 작용을 하는지. 소나무가 발산하는 피톤치드는 강력한 항균, 항암 작용이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펜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소나무의 모노테르펜 성분은 고휘발성으로 인체 흡수도가 높아 항균, 진정,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양리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백나무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소나무도 항균 그리고 항암 작용을 하네요. 여러분들 많이 살림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두꺼비네요. 여기 한우산에 두꺼비가 굉장히 많네요. 아이고, 점프 그래, 조심해서 가라. 아이고 그래. 우리 외국 영화에 보면 이렇게 무슨 계곡이 있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계곡 같지 않나요? 자, 이곳이 전망대인데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우리 토종 도토리 나무가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것이 우리 토종 도토리 나무, 그리고 요것이 상수리 나무죠. 안개가 자욱하고요. 벤치를 이렇게 시설해 두었네요. 뒤쪽에 소나무가 가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꼭 참나무처럼 생겼죠. 원래 이렇게 소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가지를 뻗어 있어요. 마치 상수리 나무처럼. 데크길이 나타나고요. 얼마나 바람이 불는지 이제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정상에 가게 되면 거의 멘트를 못할 정도일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세지면서 안개가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크길이 나왔고요. 이쪽은 천길 벼랑 끝입니다. 안개가 장난이 아니죠. 바람도 불고요.
이곳은 감사하게도 야자 매트를 바닥에 깔아 두었네요. 푹신푹신하니 훨씬 걷기가 좋습니다. 걷기는 좋은데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우산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정상까지는 어짜둥둥 가야 되니까 밀어 붙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또 좁은 골목에다가 나무들이 이렇게 좌우로 인사를 하고 있네요. 소나무인가요? 아, 다 크다. 여기 좀 길이 넓어졌네요. 비만 안 오면 이런 데서 커피 한잔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곳 한우산의 소나무는 그죠? 보통의 소나무들이 이렇게 큰 기둥 하나 또는 두 개 있는데 이 한우산의 소나무들은 기둥이 많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나무가 멋있게 벌어졌네요. 이곳은 쌀이나무 지네요. 산딸기도 열려가 있는데요. 누가 따먹지도 않았네요. 쌀이나무, 산딸기. 이곳은 약간 오픈되어 있어요. 얼마를 더 가야 정상이 나오나 그래. 또 좁아지네요. 또 좁아져요. 우산 받고 우산 쓰고 가기가 참 장난이 아닙니다. 앞에 등산하신 분들이 오시네요. 방금 하산하시는 분들 3분 만났는데요. 한 1km 정도 남았다고 그러네요. 남자 1분, 여자 2분. 참 이런 날 등산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야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촬영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등산을 하지만 저렇게 순수하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멋있게 보이시고요.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건강을 챙기셔야 되죠. 저런 분들은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산에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이 건강관리도 습관이시더라고요. 루틴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저렇게 이런 날 산행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는 꾸준하게 여행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표에 도착했네요. 좌측으로 0.68km 쇠목제. 680m 왔네요. 그죠? 제가 쇠목제에 출발했으니까. 한우정이 600m. 그리고 도깨비 숲이 530m. 활공장. 옛날에는 이곳에 활공장이라고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탔다고 그래요. 지금은 풍력 발전기 때문에 위험해서 아마도 이곳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우산에 오셨을 때는 관찰 식물들이 있는데요. 해발 700고지가 넘는 한우산의 등산로를 따라 등반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식생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교목으로 떡갈나무와 신갈나무 군락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방울꽃이 또 있다고 그러네요. 꼴창
꼴창. 꼴창이 뭐죠? 꼴창. 산악회 이름인가요? 꼴창. 오, 이, 오이, 시읒.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곳은 벤치인데, 나무로 그냥 목침처럼, 그죠? 여러분, 아이고, 이게 걸리네. 목침 아시죠? 목침. 저 위쪽에 가면요, 큰 도깨비가 있거든요. 여기 의령은 도깨비 전설로 유명한데요. 이 목침, 그 도깨비한테 목침 이거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곳에 철쭉이 유명하죠. 자, 철쭉을 친구 삼고 안개를 동반자 삼아서 걷고 있는데요. 배낭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거 오늘 날씨를 보니까 날리지도 못할 드론을 챙겨왔고요. 아이고, 우산을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비에 젖으니까 원래 무거운 배낭에 비까지 젖으니까 이제 서서히 배낭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수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피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산행하다 보면 이렇게 피어 있는 수국 있죠. 저는 이렇게 보는 수국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치 하얀 나비가 꽃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뜨문뜨문 만나는 수국이 많이 이렇게 군락을 져서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밭에 막 심어 놓은 이런 수국보다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수줍은 듯 이렇게 피어 있는 수국이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도 무슨 꽃인 것 같은데. 네. 요즘 한참 수국 제철이죠. 저는 수안마을에도 갔다 왔고요. 또 거제에 그 무슨 항구? 저구항에도 갔다 왔는데요. 저구항은 여러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저구항은 항구 자체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금강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의 언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구항 수국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지금쯤은 수국이 거의 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저구항에 가게 되면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행 상품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산에 올 때는 등산화를 신고 오는데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이렇게 슬리퍼, 그러니까 이렇게 해수욕장 갈 때 신는 슬리퍼,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서 이걸 신었더니 내리막이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야자 매트를 깔려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낙엽이 쌓여 있거나 흙이 있는 곳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려갈 때는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허클베리 핀인가요? 아니면 달려라 캔디인가요? 거기 보면 그 외국의 큰 저택의 정원에 보게 되면 이런 그 미로로 된 발음이 안 되네. 미로로 된 이렇게 나무들 조경수가 있지요. 마치 그곳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쌀이꽃이 이제는 진다, 그죠? 그렇죠. 마치 미로처럼 생겼죠. 미로로 된 정원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곳은 아이고, 요거는 젠피나무.
하지만 이곳은 경사가 없고 완만하네요. 완만해서 걸을만 합니다. 자,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우산을 옆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녹색의 칡들이 막 이렇게 올라타고, 저 나무를 다 죽이겠네, 이 녀석들. 제가 여러분들 아까 몇 번 이렇게 두꺼비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두꺼비를 이 여성분들은 좀 징그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징그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는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발밑으로 엄청 뛰어다녀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많은 두꺼비를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비가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곳 한우산에 두꺼비가 많은 건지. 사실 한우산에 좀 있으면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지만 도깨비 전설이 있거든요. 이 한우산의 도깨비 전설은 굉장히 유명해요. 도깨비 두꺼비, 사촌지간인가? 그죠? 도깨비하고 두꺼비하고 그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도깨비 두꺼비. 그래서 맞나? 네. 자, 길이 이제 갈라지네요. 좌측은 홍의성원, 그리고 한우정, 철쭉설화원, 홍의성원 사거리, 생태주차장. 자, 일단은 한우정으로 가서 비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는 우산 쓰고 가기에는 한우정 쪽이 좀 불편하고요. 홍의성원이 이렇게 데크길이라서 가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홍의성원에서 한우정으로 가는 길이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네요. 편리하게 갈 것이냐, 한우정으로 갈 것이냐. 좋습니다. 홍의성원으로 가면 한우정 가는 길이 있겠죠. 홍의성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크는 엄청 잘 돼 있네요. 아, 멋지게 돼 있네요. 송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소나무 송자 같은데요. 오, 길이 참 멋져요. 사실은 이렇게 빗소리가요, 제가 듣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직접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영상에 담았을 때는 어떻게 들릴지, 좀 소리가 예쁘게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바람 소리는 들어가지 말고 빗소리만 좀 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걷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앞쪽에 상수리나무, 이곳이 도토리나무. 앞에 간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약구리, 현 위치, 호랑이 전망대도 보이고요. 약구리.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자죠. 아우구스티누스.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을 했는데 꼭 무슨 불교 교리 비슷하기도 해요. 제가 걸으면서 저 뜻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생각을 담아야 된다. 자, 좀 생각해 볼게요. 승가대학에서 우리 불교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종범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시는데요.
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도 아니고, 그리고 내일의 나도 아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요. 종범 큰 스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꽃들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누웠네요.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하고 내일의 나하고, 내일의 나는 생각도 못 하고요.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요. 세포 자체도 다르다고 그러네요. 제가 인체 생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생각을 담아야,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과 우리 불교 경전의 찰나의 나에 깨어 있으라.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잠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예쁜 데크에 저를 가로막는 이 나뭇잎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물이 여러분들 예쁘지 않나요? 좀 지켜보면서 빗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지금 녹화한다고 시계를 못 보는데요. 갑자기 이 꽃을 보니까 뭐죠? 핫도그. 핫도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핫도그 생각이 난다니 좀 속물이긴 해도요. 그래도 배가 고픈 걸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비가 너무 와서 저는 오늘 비가 안 오면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가 배터리가 풍만하게 있다라면 정상까지 타고 올라가서 간단하게 촬영하고 내려가려고 했었는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지금 비에 안 맞는 곳에 세워놨고요. 산딸기입니다. 이것도 좀 맛있게 보이네요. 원래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이 산딸기도 맛있게 보이고요. 이 뭔가 핫도그 같기도 하고 고치구이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배가 고프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하고 밥을 먹었으면 하네요. 이 나무가 어떻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걸 부셨나 그래? 나무가 부신 건지, 나무가 부셔진 거를 바위를 조심하라고 어느 좋으신 분이 해 놓으신 건지. 피톤치드 항균 작용과 항암 작용이 뛰어난 소나무 밑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이 피톤치드, 이 좋은 기운을, 이 좋은 피톤치드를 좀 나눠드리고 싶네요. 소나무 보세요. 이거 참 가지가 저 앞에 수국도 보이네요. 아마 여러분들께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저 소나무 속에 수국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가 발전을 하다 보면 영상만 보내는 게 아니고 소리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향기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딸기도 지천이고요. 이곳에 수국 보세요. 수국 나풀나풀하니 작은 이러한 나비들이 막 이렇게 타닥타닥 분져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수국이 피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부엉이네요. 제가 쳐다보니까 똑바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보고 있습니다. 부엉이 방귀라는 게 있네요.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기생균 포자가 소나무의 가지에 붙어 생긴 혹으로 밤에 보면 부엉이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며 부엉이가 방구 낀 자리라고 해서 부엉이 방귀라고 불리며 민간에서는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복력목, 복복자죠. 힘력자, 나무목자라고 불립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둥그렇게 생긴 옹이 같은 것을 말하나 봐요.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부엉이 새끼들도 있고요. 부끄러움이 많은 부엉이를 잠시 만나봤습니다. 부엉이 방구. 홍이 송원 사거리에서 쭉 이렇게 피톤치드를 맡으면서 올라오게 되면요, 끄트머리에 한우정과 그리고 홍보관으로 가는 도로가 나오네요. 저는 290m 한우정으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찰 한자에 비우자, 정자, 한우정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서 잠시 비를 좀 피해 볼게요. 이곳을 또 홍이 광장이라고 하네요. 푸른 하늘 아래 별은 빛나고 한우산에 앉아 꽃향기를 맡으며 바람을 맞으니 세상이 내 것과 같다. 하늘과 맞닿을 듯 넓고 드높은 광장과 중심부의 홍이송이 하늘을 품는 형태의 광장을 조성한 곳이다. 이곳이 홍이광장이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이광장은 앞에 한우산 꽃바람 쉼터가 저기 원래 없었거든요. 생겼네요. 그리고 화장실이 350m 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곳에서 한우정에서 바라보면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 앞에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게 도깨비거든요. 도깨비 굴목도 보이고, 그리고 저쪽에, 이쪽이 의령 쪽이죠. 이쪽에 보면 캠핑장이 있거든요. 벽계 계곡 캠핑장도 보이고 그러는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곳에 오늘 사람이 다녀가시지 않으셨는지 거미줄이 쳐져 있네, 그죠? 야, 신기하다. 이게 무슨 꽃이죠? 노란 꽃이 좌측과 우측으로 막 이렇게 피어 있는데 꽃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것도 예쁘네요, 그죠? 작지만 예뻐요. 바람에 철쭉이 무너져 있고요. 나비. 이 비가 와도 나비가 돌아다니네. 이쁘다. 정령들의 줄다리기, 숲을 지키는 수호령인 홍이송 정령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개떡 도깨비 대장님의 명령으로 만개떡을 만든답니다. 지금은 잠시 즐기자고요. 만개떡 도깨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앞쪽에 양쪽으로 만개떡을 먹고 있는 도깨비가 이렇게 있네요. 억새바람 도깨비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령 만개떡 소바는 언제 먹어도 맛나더래요. 한입 하실라우. 의령의 소바 정말 맛있죠. 특히 반반이라고 그러나요? 반반 비빔하고 물하고.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우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이 따뜻한 한우 두령과 달님처럼 모여뿐 응복낭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응복낭자는 만개떡을 좋아했기에 둘은 자주 이곳 한우산에 올라와서 사랑을 고백하며 만개떡을
나누어서 먹었답니다. 하지만 그곳은 땅속 황금 동굴에 사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었답니다. 이들은 낮에는 황금 동굴에 모여 있다가 밤에는 도깨비가 되어서 한우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나그네를 괴롭히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응봉낭자를 보게 된 황금 동굴의 대장 도깨비 쇠목이는 그만 넋을 잃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의령 최고의 선남 한우 도령이 있었으니 속앓이를 하면서도 심술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속앓이를 하던 황금 동굴의 대장 도깨비 쇠목이는 국리 끝에 응봉낭자가 좋아하는 만개떡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두 손 가득 들고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고 이에 분을 못 이겨 단숨에 한우 도령을 찾아가서 숨통을 조이며 그가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랬답니다. 그러던 그때 응봉낭자가 나타나 힘없이 쓰러진 한우 도령을 발견하고 너무나 큰 슬픔에 그 자리에서 나무로 변하고 철쭉꽃이 되어 버렸답니다. 대장 도깨비는 그 꽃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에 철쭉꽃잎을 따서 먹었는데 그 독에 의해서 바로 쓰러지며 깊은 잠에 빠져버렸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우산의 홍이송 정령들은 한우 도령과 응봉낭자 두 사람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우 도령은 도깨비가 없는 하늘로 올려보내 차가운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게 만들고 철쭉이 된 응봉낭자는 한우 도령의 비를 맞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한편 잠들어 버린 쇠목이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황금 만개떡을 나누어 주며 자신의 못 이룬 사랑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도깨비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대장 도깨비 쇠목이는 응봉낭자가 화한 철쭉과 한우 도령이 화한 비를 머금은 구름을 시삼하여 강한 바람이 되어 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이 엄청 부나 봐요. 네, 철쭉 설화원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스토리텔링을 해보았습니다.